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결합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요에 관한 것이 이번 시간인데, 여러분 결합정비사업이 뭔지 이제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정비사업 결합 어떻게 한다는 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비구역 도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이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약간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깔별로 다 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고, 이 구역은 같은 색깔은 같은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왼쪽 걸 제가 가려진 부분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 구역들이 각각 지금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붙어가 있는 것이고, 같은 사업, 재개발 사업이죠, 색깔이.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은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 약간 연두색은 단독 재건축 사업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녹색하고 저 밑에 녹색하고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구역을 같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좀 뭔가 좀 이점이 없을까 하는 게 정비구역 결합입니다. 그리고 결합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이제 결합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어떻게 되냐면,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시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방법 해가지고 있으면서 1항은 법에 있는 조문하고 똑같은데, 2항을 보시면 법 제18조 2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 이걸 이제 결합정비구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결합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사업, 정비사업을 결합정비사업이라고 또 총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결합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하면서 결합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조건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도시 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그러니까 도시 경관이나 문화재 보호가 필요할 경우는 낙후했기는 했지만 좀 문화재 보호하고 도시 경관 때문에 제한이 가해질 겁니다. 주로 이제 청고 높이하고 용적률이 많이 제한을 가해집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조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 역세권 지역이라는 것은 지하철이나 철도나 여러 가지 교통, 버스 정류장 등이 사거리 근처에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되어 있는 역세권 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지역을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하고 결합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두 개를 땅을 갖다 옮겨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 이것을 점일관리구역이라고 통칭을 하고, 이 점일관리구역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 고밀개발구역에 이전하여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 주어져 있지만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예를 들면 200%짜리 지역이 하나 있고, 이쪽이 역세권에 있어 가지고 250%짜리가 하나 있다면, 이 200%짜리를 찾아먹지 못해. 150%까지. 그러면 50% 남는 거를 이쪽 역세권 지역에 고밀개발 구역에다가 옮겨서 250으로 되어 있던 걸 300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3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을 더 올려가 350이 되든, 이런 식으로 점일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에 이전하여 개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등 정비 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셔야 한다. 그거야 뭐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맞춰서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별지입니다. 조례의 별지 2에 정한 시행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고 도시재정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하여 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는지 서울시 조례 별지 2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 조례 2 별지 2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페이지 우측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총 3페이지, 그 다음에 왼쪽 4페이지, 4페이지나 될 정도로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합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정비계획에 입안을 해야 됩니다. 언제 입안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및 절차 이래 가지고 별표에다가 첫 번째 구청장은, 왜냐하면 입안자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음 항목의 절차에 따라 결합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해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이제 입안을 하겠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보고 맞다 그러면 정비계획 결정하는 거니까. 첫 번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하고는 틀려요. 정비를 하려고 예정해 놓은 구역이니까 저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013조 1항에 따른 주민공람전에, 이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공람을 위한 주민공람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올라오면 그냥 정비계획 의결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자문이라는 걸 올라옵니다. 이건 일종의 미리 얻는 거죠. 의견을.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라든지 이런 식의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문대로 입안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부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첫 번째, 구청장이 언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주민공람 전에 서울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밀도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결합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강목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구역에 대해서 결합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너도 나도 이쪽 저쪽 막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니 붙이는 게 아니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같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1호 나목에 따른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은 다음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 저밀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 아무거나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첫 번째, 자연경관지구 또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낙후한 지역. 그러니까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청수가 못 올라갑니다. 서울시청 경우 같은 경우도 덕수궁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올라가다 중간에 건축물이 끊겨버린 이상한 건축물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문화재보호구역 셉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인데, 제1종 일반주거 전부 단독주택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좀 층수가 고도가 높이 올라가 있지 않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한옥밀집지역.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와 유사하거나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기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갖다 이제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고밀개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반경이니까 원입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뺑 뚫려가지고 원을 있는 500m 이내 역세권. 500m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거리고 500m를 반경으로 콤파스를 대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 3. 1, 2와 유사하거나 기반시설, 주번역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고밀개발이 가능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지역을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는 문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라가고 싶도 더 못 올라가는 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최고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쪽을 뛰어오면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예, 더 올려진 지역. 그게 바로 이제 역세권 지역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땅은 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사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조건이 가해지는데 저밀관리구역하고 고밀관리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은 같은 종류 정비사업과 그러니까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옛날 같으면 도시환경이면 도시환경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정비사업과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기원의 자문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비사업과는 더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결합정비사업 가능구역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밀과 고밀로 나눠져 있는데 저밀은 주로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저층 올릴라도 올릴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고밀은 역세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하되 같은 종류 재건축끼리 끼리끼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두 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좀 애매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문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고 그거는 뭐 간단하다. 떨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자문해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있는 별표와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결합구역의 추진위하고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추진위하고 조합은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 각각 두 개를 만들면 결국은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분할 같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합은 했지만 분할해서 시행을 할 경우 이때는 별도로 추진위하고 조합을 할 수도 있고 다수의 정비구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역별로 추진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분할 시행할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원칙은 하나만 해라. 자, 그러면 추진위는 어떻게 하냐? 추진위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첫 번째,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을 위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는 어차피 토지등 소유자,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인데 두 개 떨어져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그냥 과반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은 동의율이 낮은데 이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쪽 이익을 잠식할 수 있으니까 구역별로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동의를 얻어 하나의 추진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구청장 승인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일반 추진위원회하고. 두 번째,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구역에서 부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거는 위원장이 두 개란 말이 아니고 위원장은 하나만 해라. 대신 저밀에서 위원장이 나왔으면 고밀에서 부위원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토지등 소유소 수에 비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한다. 이쪽은 300명, 이쪽은 700명. 그러면 3대7 비율로 추진위원회도 각각 선임하라 이 얘기죠.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역에는 감사는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이면 둘씩.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조합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은 보시면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조합은 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표준 정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관을 작성 및 운영하되 결합정비구역의 조합은 다음 사항을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추진위원 똑같습니다.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및 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점일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조합장 선임하고 조합장이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부조합장. 이거 추진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점일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이사를 선임하며 각 구역의 같은 수 감사를 선임하도록. 이것도 추진이랑 똑같습니다. 감옥단수에 따라 점일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분할 시행이 필요하여 점일관리구역 및 고밀개발구역별로 각각 추진인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는 각 정비사업 구역별로, 왜냐하면 분할 시행할 경우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진도가.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운영하고, 그 다음 조합은 각 구역별로 정관 작성하고 운영하고, 결합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연면적 분배, 비용 분담 각 구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추진위하고 그 똑같습니다. 위치가. 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 추진위 하나 만들고 조합 하나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을. 그리고 조합은 분담금을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경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간과하지만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선상에 하면 돼요. 두 개가 따로 있다? 그럼 이쪽은 이쪽이 좀 이쪽 나름대로 사정을 봐가지고 진행하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사정을 진행하는데 이쪽 사람은 자기 거 먼저 신청하고 이쪽 사람은 자기 거 먼저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있는 구역이 더 좋으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나무 구역으로 넘어갈 적에는 이쪽 먼저 우선을 한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상식 개념이 그냥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정비사업의 시행 및 관리처분 등의 점일관리구역의 조합원은 점일관리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분양 신청을 하거나, 그죠? 고밀개발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신청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먼저 우선이 있으니까. 고밀개발구역의 조합은 또 똑같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은 해당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점일관리구역의 조합원과 고밀개발구역의 조합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조합원과 고밀개발과 합리적으로. 그죠?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에는 점일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분리하여 각각 착공할 수 있다. 원래 착공을 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두 개를 꼭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착공은 서로 이주 기간도 다르고 또 소송을 해가 내보내는 기간도 다르고 하니까 일단 각각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람목에 따른 점일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어떻게 분할 시행해버리면 먼저 가는 거 사업 시행 단계가 오면 관리처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해서 각각 구역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결합 이쪽이 생각보다 구미가 댕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다른 쪽하고 결합시켜 하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하는 동영상하고 강의하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막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도 보시고 한번 강의안도 보시면서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